자, 합법토토로 밥 벌어먹고 사는 남자 개국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 전적 패턴 영상이 있었죠? 그 전적 패턴 영상 1편을 제가 저번에 올렸었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2편인데요. 저번에는 전적 패턴이 왜 중요한지, 전적 패턴을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례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번에는 전적 패턴이 꼭 무조건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전적 패턴이 깨질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깨지는 거고 왜 깨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보여드릴 전적 패턴은 번리의 전적 패턴이에요. 여기가 번리의 시작점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경기는 바로 이 경기입니다. 첼시랑 번리의 경기였어요. 이 경기 첼시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 첼시가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제 기억에 첼시가 한 투표율이 한 80% 정도까지 몰렸던,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대로 정배로 들어왔던 경기였는데, 자, 이 경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기에서 알 수 있는 전적 패턴은 뭐가 있냐면, 우선은 번리가 보면은 번리가 리그에서 3연패 이상은 없다. 그 패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3연패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첼시와의 경기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봤을 때는 번리가 3연패 이상을 리그에서 하고 있지 않네? 이 경기 역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보시면, 자, 3연패를 하고 난 다음의 경기, 번리가 어떤 경기를 했냐를 보시면 홈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그쵸? 여기도 홈에서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대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리고 여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3연패 이후에 홈에서 경기를 했고 웨스트햄과 뉴캐슬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번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죠.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3연패 이후에 다음 경기를 보면은 홈 경기가 아닌 첼시 원정 경기고, 그리고 첼시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웨스트햄이나 뉴캐슬보다는 올 시즌 첼시를 봤을 때는 확실히 얘네 둘보다는 더 잘하는 팀이고, 심지어 얘네들 홈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 번리는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쩌면 이거 전적 패턴이 부러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1차적으로는 원래 무패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안을 무패를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경기는 전적 패턴이 오히려 부러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80%까지 몰리니까 좀 불안해서 제 기억에 저는 이거 승무 투표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가 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전적 패턴이 부러진 그런 경기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전적 패턴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하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사례가 있었냐,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아팠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자, 이겁니다. 이건 마요르카의 전적 패턴이고, 여기가 시즌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너무 믿었다가 부러졌던 바로 그 에이바르랑 마요르카, 이게 승부표 10회차에 올랐던 경기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요르카가 홈에서 지고 원정 경기를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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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었고, 그러니까 홈에서 지고 원정 경기를 갔을 때는 전패를 하고 있는 패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제가 이거 너무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전적 패턴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 보이잖아요. 이건 마요르카의 전패 이런 패턴, 이거 충분히 가져갈 만 하겠는데?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했을 때도 에이바르 승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데이터 분석했을 때도 에이바르의 승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전적 패턴도 완전히 전패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 와, 이거 그냥 에이바르 그냥 승이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 패착이었죠.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이 경기가 승무패 1번으로 올라왔던 경기고, 이때 보면은 승무패 1번이 승만 연달아 5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5개가 나오는 패턴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연달아 5번, 연달아 6번까지 나왔던 적은 제 기억에 제가 승무패 시작한 이후로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 분명히 역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석을 하는 순서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전적 패턴을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본 거를 가장 깊게 각인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홈팀의 패가 좋아 보였어. 근데 전적 패턴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홈팀이 예를 들어 뭐 전승하는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얘는 전승하는 패턴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각인이 되는 건 얘보다는 얘가 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석하고 마지막에 분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 경기가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도 승이 좋았는데 전적 패턴을 보여주니까 전패가 있네? 이걸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패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하실 때 마지막에 분석한 걸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분석한 게 너무 좋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믿어버리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마요르카의 원정 전적입니다. 원정 전적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 이제 에이바르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승리가 없죠. 대부분 졌고 무승부도 2번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경기들이 전적 패턴이 좀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에서 뭐 1승도 없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팀,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팀들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적 패턴 할 때. 근데 저는 이것도 간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미쳤었죠, 한마디로. 어쨌든 이렇게 마요르카처럼 원정에서 1승도 하지 못한 팀, 지금 현재 리그에서, 라리가에서 보면 레가네스가 아마 원정 1승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레가네스도 좀 조심히 봐야 될 팀 중에 하나다, 원정 경기. 근데 어쨌든 이렇게 1승도 없는 팀들은 언젠가는 뭐 시즌 끝날 때까지 1승도 못하고 끝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즌 끝날 때까지 1승은 할 거란 말이죠. 언젠가 하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경기가 지금처럼 이런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언젠간 이 1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1승도 못한 팀들은 전적 패턴이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패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무조건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홈팀의 승이 좋았는데 전적 패턴을 보니까 홈팀의 승이 별로 없는 패턴이, 승진 없는 패턴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데이터 분석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 패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 패턴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적 패턴을 하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경기는 전적 패턴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적 패턴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더 믿고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마요르카 에이바르 경기는 너무 쉽게 믿어버렸던 부분 때문에 좀 틀렸던 부분은 제가 좀 반성해야 되고, 이 또한 좀 경험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는 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전적 패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전적 패턴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뭐냐면 이거는 리버풀의 전적 패턴이에요. 이게 리버풀 올 시즌입니다. 올 시즌 시작점을 노리치 시티랑 했었고, 이때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뭐 4대1 혹은 5대0 뭐 이런 식으로 대승을 거두는 경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팀을 상대로 그렇게 대승을 거두는 경우, 여러 번 대승을 거두는 경우 역시도 많지 않아요. 근데 리버풀은 노리치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노리치를 상대로 이 대승을 거두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냐면, 리버풀이 노리치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네? 그럼 예전에 노리치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그 다음 경기는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봤어요. 해서 보니까, 보시면 이게 13, 14 시즌입니다. 13, 14 시즌이에요. 그때 리버풀이 홈에서 노리치를 5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를 보니까 FA컵에서 졌어요. 보이시죠? 졌던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1, 2, 1, 3 시즌입니다. 그때도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그 다음 경기가
리버풀이 우디네세한테 챔피언스 리그에서 졌습니다. 아, 유로파 리그인가? 하여튼 여기서 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노리치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다음에는 항상 지고 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네?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올 시즌이었죠. 올 시즌 리버풀이 노리치를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이 첼시와의 슈퍼컵 경기였어요. 보시면 2대2 무승부 났죠. 리버풀이 못 이겼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 못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컵 대회는 절대 베팅을 하지 않거든요. 컵 대회는 아예 베팅 안 해요. 그래서 이 경기 베팅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봤었어요. 그냥 어떨까 하고 그냥 봤었는데 이 경기 리버풀 질 수도 있겠다 혹은 리버풀이 못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승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전적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을 상대로 좀 굉장히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천적과의 경기 한 다음 경기는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전적 패턴까지 1, 2편에 나눠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